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찍리브의 강풍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기 리뷰를 하게 갖고 왔어요. 오늘 제가 리뷰할 고기는요, 한우로 만들어진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네, 이 티본 스테이크는 우쏘 한우에서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제가 지금 미리 한 덩이를 구입해서 이렇게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제 돈 주고 구입한 거예요. 네. 따로 누가 안 주더라고요. 네. 제 돈 주고 사 먹어야죠. 이 정도 지금 크기가 한 5cm 정도 되거든요. 지금 두께가. 네. 5cm 정도 되는 두께의 지금 티본 스테이크가 있고요. 물론 두께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미리 주문을 제작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네이버 스토어 팜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미리 지인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 형이에요. 네, 형이에요. 형이어도 저는 사 먹습니다. 네, 형에게 미리 말을 해서 고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요, 이 녀석을 시즈닝을 한 다음에 구워서 먹어야죠. 네, 그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즈닝 준비하면서 형이 티본 스테이크를 하게 되면서 저도 약간의 공부를 좀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영상을.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를 잠깐 준비해보다니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시즈닝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마리네이드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물론 또 우리 닭고기 얘기하면 염지라는 것도 나오죠. 그런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쓰는 시즈닝이나 마리네이드에 잠깐만 설명하면, 저도 공부해서 한 거니까. 네. 시즈닝은 간단하게 말하면 마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핑크솔트, 통후추 등을 이용해서 간을 입힌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네이드는 얘네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액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액상. 얘는 고체, 가루 상태죠? 네. 그거는 액상. 그러니까 어떤 오일에 묻혀서 한다던가, 아니면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한다던가. 그게 마리네이드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마리네이드도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 스테이크의 맛을 더 풍미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가루를 뿌려서 하는 이 방법은 시즈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티본 스테이크이고요. 역시 한우 암소입니다. 한우 암소로 잡아서 만든 티본 스테이크. 네. 지금 영상에 담기겠지만 티본 스테이크 모양이 좀 안 이쁘죠? 이건 좀 짜투리 쪽이에요. 뒤쪽 부분. 여러분들한테 판매되지는 않을 사이즈고요. 전화되니까 사 먹는 사이즈입니다. 아니, 부위입니다. 거의 이 정도 부위면 좀 아쉬움이 약간 남아요. 요거 살짝 깔려 있거든요. 여기만 이따시만 크게. 네. 물론 이제 고기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시즈닝 할 때는 간단해요. 먼저 고기를 받으시면 한번 겉을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빡빡 닦을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흡수하는 흡수지가 있어요, 따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이 종이를 구매하다 보니까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로 고기 겉면을 닦아도 되고요. 네. 생선 회 뜰 때도 물기 제거나 핏기 제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없으시면 키친타올로 하셔도 됩니다. 네. 굳이 꼭 이 티본 스테이크 해먹기 위해서 이 종이를 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낱개로 몇 장 이렇게 팔진 않거든요. 네. 저는 한 박스 구매해서 나눠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저는 미리 다 해놨답니다. 한번 싹 닦아놓은 상태고요. 자, 이대로 이제 시즈닝을 시작할 거예요. 시즈닝은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지금 시중에 보시면 시즈닝 가루가 따로 팔아요. 정말 맛있게 여러가지 많이 가미된 것도 팔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고 해서 먹어도 돼요. 그거는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의 특성에 따라, 자기 사정에 따라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시즈닝 이렇게 해라,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기본적으로 소금 종류, 소금하고 후추 종류는 주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핑크솔트와 통후추, 얘도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야죠. 네, 그래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올리브유예요. 마지막에 좀 뿌려주기 위해서 스프레이 타입으로 담아서 준비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시즈닝 시작해보죠. 여러분 집에서 굳이 꼭 장갑 낄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영상을 찍고 있고, 네, 또 이 스테이크를 또 뒤집어주고 하기 위해서 그냥 장갑을 끼는 겁니다. 은근히 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참 보면 구색 잘 맞히죠, 참. 영상 찍는다고. 자, 껴보자. 아이고, 잘 안들어. 여러분 티본 스테이크의 구성은 아시죠? 이 T자 뼈를 기준으로 해서 안심과 채끝 등심, 네, 등심인데 채끝 부분, 네,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자, 먼저
핑크솔트로 핑크솔을 뿌려주죠. 제가 여러가지 글을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이 후추를 언제 뿌리냐가 꼭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 후추가 좀 이 스테이크를 구워지는 동안 좀 타게 할 수 있거든요, 면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티본 스테이크에다가 후추를 언제 뿌리냐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금을 좀 많이 뿌리는 이유는 지금 얘는 지금 두께가 한 5cm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간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소금을 조금만 뿌리면 뭐가 있냐면 이제 겉면을 씹을 때 약간 짠듯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맛이 안 나요. 소금 맛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소금 좀 더 뿌렸고요. 자, 그 다음 저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타기 때문에 겉면이 탄다고 해서 하는데 저는 그냥 할 때 같이 뿌리는 걸 좋아해서 같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식감을 위해서 약간을 좀 입자를 굵게 해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엄청 가늘게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굵은 상태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우쏘한우 검색하시면 우쏘한우가 나옵니다. 거기서 DM을 주시면 되고요. 그때 주로 이제 가루 남았던 거 뿌리니까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 티본 스테이크나 뭐든 고기 같은 경우는 잡은 당일날 먹으면 되게 질겨요. 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다 잡으면 그날 도축해서 진공 포장해서 보관을 해둬요. 냉장 보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장 보관만 그대로 계속 하시면 한 달 이상, 2달, 3달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스프레이 타입이거든요. 이 스프레이 타입 뿌릴 때는 근데 좀 조심해줘야 돼요. 원래는 푹푹 뿌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또 튀었어. 어떡해. 네. 이게 너무 많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떡해. 제가 지금 요 위에를 다 베리면 안 되거든요. 다 베렸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저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네. 그냥 들이붓죠. 에이, 뭐 스프레이로 뿌려. 에이, 들이뿌려. 네, 들이뿌려. 원래는 이 야외 테이블이나 제가 이 밑에 볼을 안 깔았으면 그냥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가 깔려있는 상태라서 혼날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이 볼을 베려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자, 오일도 역시 골고루 묻혀주세요. 네. 네. 이 측면도 역시 원래는 시즈닝이 다 돼야 되는데 가루가 안 묻었기 때문에 오일만이라도 좀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으짜. 뒤집으면 뒷면은 참 이뻐요. 잘 나와서. 오일을 이렇게 많이 뿌린다고 해서 이 오일이 전부 다 고기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한 시즈닝은 끝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다양한 시즈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고급스러운 시즈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시즈닝 방법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너무 많은 시즈닝이나 그런 걸 하진 않고요. 핑크솔트와 통후추만 가지고 이렇게 시즈닝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해서 여기 끝나게 되고요. 자, 장갑을 좀 벗죠. 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숙성.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약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바로 먹어도 돼요, 급하면.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약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좀 더 숙성이 잘 된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구우셔도 하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하시고요. 자, 구울 때 잠깐만 알아줘야 할 팁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가워지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굽지 말고 잠깐 꺼내놨다가 구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에까지 익을 때 겉은 다 타버린다. 안에가 너무 차가우면 안에까지 열기가 절기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20분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구우시면 굽는 시간도 단축되고 굽는 온도에 따라서 속까지 잘 익을 수 있게 구워질 수 있게 된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걸 구우러 가야겠죠. 자, 지금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약간 시간을 뒀다가 굽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이제 티본 스테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쓰는 무쇠팬이고요. 네, 무쇠팬에 강불로 해서 좀 달구도록 하겠습니다. 무쇠팬은 좀 달궈지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을 좀 켜놓고요. 자, 오일 역시 아까 쓰던 올리브 오일을 막 뿌려주죠. 역시 뿌리는 걸로 부족해요. 자, 오일을 네, 적당히 뿌려주시고요, 팬에. 그리고 나서 달궈지고 나면 스테이크를 넣어서 구워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 녀석을 구울 때는 역시 필요한 게 집게고요. 혹시 모르니까 무쇠팬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을 때도 이런 장갑이 꼭 필요합니다. 옆에 두고요. 시작하도록 하죠. 네. 열이 잘 달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이 스테이크가 구워진 레어, 미디움, 미디움 레어, 아니 레어, 미디움 레어, 미디움 웰던, 웰던. 손가락으로 한대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갔으면 끼끼손가락까지 가면 웰던이 되겠죠. 굉장히 딱딱한 느낌, 좀 많이 푹신한 느낌이 아니라 퍽퍽한 느낌? 네, 그럴 때가 웰던이라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티본 스테이크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소리, 아름답게 들리는 이 소리.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 환기팬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를 못하겠어요. 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잠시 구워지는 이 소리를 감상하도록 하죠. 집에서는 하시면요, 기름이 굉장히 많이 튀어요. 네. 그 점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렇게 구워지는 시간 동안 1분 정도를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뒤집어져서 굽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져서 굽고. 네. 참고로 무쇠팬은 달궈지고 나면 그 열기가 어느 정도 보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을 미리 좀 줄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으쌰. 자, 티본 스테이크 살 때는 요령은 기본적으로 단면이 고른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시끄럽더라도 선풍기를 좀 돌릴게요. 연기가 꽉 차고 있어요, 지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워지는 게 되고요. 초점을 맞춰놓고 이제 구워지는 모습을 보도록 하죠.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어요. 또 뒤집어주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과정이에요. 뒤집고. 그 과정을 계속 있어야지만 맛있게 익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소고기는 한번 이걸 하잖아요. 그거는 얇은 고기. 이런 티본 스테이크나 이런 거는 계속 뒤집어주면서 해야지 골고루 잘 익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눌려보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레어 정도. 레어도 아니에요. 아직 속 안에는 고기 온도도 제대로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요. 얘는 근데 단면이 좀 부드럽지는 못해서 제가 좀 약간 힘이 들 것 같긴 해요. 이쪽 면은 단면이 굉장히 좋아요. 깔끔해요. 이쪽 면이 이렇게 울퉁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굽는 스킬이 필요하죠. 이렇게 구우면서 원래는 여기 있는 이 기름, 나오는 기름 있죠? 기름을 써서 일단 부어주고 불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온도를 유지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무쇠팬을 가지고 그러긴 힘들어요. 아셨죠? 그러기에는 이런 스테인리스, 이런 제품이 하긴 훨씬 더 쉽고요. 이런 무쇠팬은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손잡이도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는 거. 눌려보면 여기는 되게, 여기는 서로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익는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주면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이쪽은 아직 집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겉에 부분 많이 익은 것 같기도. 집게를 잘못 집어서 손바닥이 다시 찔 뻔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눌려주고 있던 부분도 안 익은 부분. 특히 티본을 굽다 보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뼈 부분, 이 뼈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의 고기들이 잘 안 익어요. 해보시면 일단 이런 부분 고기가 익히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사람 방법 중에 하나가 잘라내고 나면 여기 고기 안 익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토치로 부어줘요. 한번 여기도 토치로 싹 부어줘요. 그래서 또 이 뼈를 그 살을 잘라내서 먹기도 한답니다. 옆면도 한번. 이쪽 면은 참 이쁘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색깔이 이쁘게 잘 나오죠. 이렇게 해야 될까? 뜨거워요. 얼굴에 튀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고기를 처음 굽는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팬의 기름을 적당히 두르시면 됩니다. 적당히가 어떤 거냐면 내가 오일을 넣어서 이 팬에 오일이 다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약간 좀 많은 양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고기를 구울 때 타거나 하는 걸 좀 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기름을 조금만 넣잖아요. 그럼 고기가 금방 타요. 네, 그런 걸 잘 알아두시고요. 좀 더, 더 구워줘야 될 것 같아요. 고기가 탈 것 같이 무섭다. 자꾸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네. 이쪽은 이쁘게 잘 나왔네, 색깔이. 이쪽은 티본이기 때문에 T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뼈가. 고기 참 뽀송뽀송해요. 여기 살짝 들어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네요, 당연히. 근데도 우리가 강한 불을 쬐기 때문에 이게 닿는 면이다 하더라도 여기는 잘 익었는데 안쪽은 아주 많이 레어 부분을 나오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맛은 있어요. 맛있어. 맛은 좋습니다. 얘를 어느 순간에 다 익힐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처음에 티본 스테이크 굽는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즈는 2cm에서 3cm입니다. 굽기 훨씬 더 편하고요. 속까지 잘 익힐 수가 있어요. 한 5cm 정도 되면 되게 힘듭니다. 안에까지 골고루 다 익히고 싶고 안 익은 부위 없게 하고 싶은데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하면 2cm에서 3cm 정도의 두께의 티본 스테이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굽는 기술도 늘고 좀 더 티본 스테이크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두께가 두꺼운 티본 스테이크를 쓰면 가장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겉바 촉촉.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느낌. 겉은 불면 웰던인데 안은 미디움 웰던이나 미디움이나 미디움 레어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쫄깃하면서 부드러움이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싫거나 굽기가 힘들다 한다 하면 역시 언제나 말하지만 2cm가 가장 적절한 사이즈, 2cm에서 3cm 정도가 적절한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꺼내면요, 겉은 지금 잘 익긴 했는데 속에는 미디움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미디움에서 시선으로 봐서는 미디움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눌려보는 느낌으로는 좀 알기 되게 힘들고요. 겉은 좀 잘 익었어요. 이쪽은 아직도 잘 눌려있죠? 이쪽은 좀 튕기는 맛이 있고요. 이쪽은 좀 더 잘 눌려지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고기가 두 부위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서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쪽은 좀 부드럽고 이쪽은 많이 익었고. 그리고 집게가 조만간 끊어질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익혔으면 된 것 같고요. 이제 꺼내서 잠깐 레스팅 과정을 거칠게요. 이 레스팅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고온에 있을 육즙이 뭉쳐서 있어요. 그걸 칼로 잘라버리면 육즙이 그대로 쫙 흘러나와 버리죠. 근데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채로 4분에서 5분 정도 놔두면 그게 다시 칼 쪽으로 골고루 퍼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골고루 퍼졌기 때문에 칼로 잘라도 육즙이 막 새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잠깐 레스팅 과정을 거쳐 다음에 자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티본 스테이크 레스팅 과정도 끝났고요. 잘라보도록 하죠. 이 티본 스테이크는 뼈가 있기 때문에 뼈 위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뼈에 칼을 붙여주시고요. 칼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방금 꺼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실이 느끼는데 칼날 들어가는 위치가 좋지는 않아요. 카메라를 가려지죠 지금. 카메라 초점이 계속 움직이는 거 들려요. 뼈 모양이 이쁘게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잘라지진 않네요. 뼈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르도록 하죠. 그리고요. 여기가 이쁘게 잘라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좀 더 혼신을 다해서 잘라보죠. 양쪽 부위가 서로 달라요. 그래, 익은 부위가 얘는 지금 보면 미디움 웰던 정도? 네, 이쪽으로 이렇게 했네. 네, 미안해요. 미디움 웰던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고요. 얘는 지금 보면 자, 어때요? 이 끝에 부분은 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미디움 웰던 정도 나오는데 이쪽은 좀 레어 스타일, 미디움 레어 정도 된 스타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티본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뼈 부분에 있는 위치에 굽기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드린 게 제가 2cm, 3cm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 나왔으면 저희는 언제나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직접 구워보시고요. 이 구워서 먹고 나서 이 뼈 부분에는 원래 살이 약간씩 좀 붙어요. 이 뼈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부분이 이런 거는 나중에 토치로 약간 구워서 집에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로 잘라낸 다음에 살짝 불에 구워서 드셔도 된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내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님에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수한우에서 구입한 티본 스테이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